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9.8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서비스업 PMI 부진과 러시아 유럽 에너지 공급 중단 소식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변동성이 좀 제한이 되었고 경제 지표에 따른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격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좀 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8.8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원유 수요 감소에 따른 제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지 못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2년간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고 있다가 68% 구간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세하게 하나씩 보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합계해서 68% 구간대고요. 크게 손실, 수익도 보고 있지 않다가 17,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 15,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가 제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가 20대에서 30대가 고작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 대비, 성별 대비, 연령별 대비로 보았을 때는 여성이 40대에서 60대 구간대가 가장 많은 손실 구간 폭을 많이 보고 있더라 정도를 그냥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22년 5월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게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수순으로 6대4 정도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21년도 때 3월에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느낀다 라는 것도 여전히 주식이 6대3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인이 일단 빠져 있긴 하는데, 코인을 만약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루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원숭이 두창 세계 현황 9월 2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WHO가 7월 23일 비상사태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 추이가 5만 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스페인, 독일 수순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때 7월 23일 기준점으로 주식이나 코인 여러 가지 이슈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좀 넘어갔지만,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초반에 좀 등장했을 때는 좀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유달리 난리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 태풍도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갔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외로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냥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냥 오지랖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추세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값에 관련된 인하 취소 소송권이 정부와 그다음에 해당 제약회사 간의 이런 소송권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제약회사가 이미 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하는 배경은 소송을 걸었을 때 그 기준점으로는 약값을 인하하는 그런 적용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로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기업의 수익성으로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다 손실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회에 지금 머물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입장도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좀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매번 나오고 대형 유튜버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쪼개서 한번 좀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구성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25%대까지 고령화 추이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령화 인구 추이가
전 세계 탑을 찍는다. 언제? 2070년도 때 이제 50%에 가까운 정도로 붙게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부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뭐 젊은 층들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많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요새는 이런 발언이 좀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 젊은 층에 있는 부담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에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고령화한테도 자산 대비 정가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가 매번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총 인구의 세금의 n분의 1을 하고 있는데, 전체 n분의 1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자들에게 원래는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잘 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매기고 있죠. 그게 유일한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아니, 세금 부담률이 그러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너는 은퇴를 했어도 네 자산 벌어놓은 게 있으니 거기서 좀 삥 좀 뜯을게.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국민연금 건보도 요새 피부양자로 다 떨궈내고, 앞으로는 이제 건보도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연 소득 금융소득 부분에 한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최장기 목표는 그 금융소득을 500만 원대까지 낮추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뭐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투자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차기 총리 40대 여성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이번에 부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달러 강세에 영국의 인플레도 쉽지 않고 경기 침체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 감면에 내세운 트러스가 이번에 재분배가 아닌 성장을 우선시한다라는 이 정책이 과연 잘 먹힐 것이냐에 따른 의구심이 든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었고요. 독일과 프랑스 가스 전기 좀 나눠 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사는 했는데 추가적인 감사가 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겨울에 이제 미치는 게 영국에 이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고, 이 인물이 과연 이번 형태에서 얼마나 해결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 국가별 가스 저장량을 9월 2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취약하다 정도로 보게 되면 독일이 일단 마지노선이 85% 구간대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싸우고자 하면 거의 98% 정도, 폴란드 정도나 포르투갈 정도는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 주요국 통화 가치도 보게 되면 아주 박살내 났습니다. 네, 9월 4일 기준으로 터키, 아르헨티나, 헝가리, 일본, 스웨덴, 영국, 폴란드, 그 다음에 한국 순으로 가장 많이 박살이 되어서, 제가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에서 원인, 문제점, 그 다음에 왜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크립토 시장에 이렇게 자금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써놨는데, 구독자님이 이거 뒷부분 내용이 좀 더 부실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신흥국이나 부채 국가가 좀 많은 국가들,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가장 취약적인데, 이런 취약적인 국가들이 상대적 대비 크립토 시장이 갖고 있는 달러 대비보다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있는 보유량 대비보다 이 자산시장, 이 크립토가 갖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평가로 일단 자금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지, 상대적 대비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많이 저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자금 인출률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까지 통화 가치가 빠진 만큼 물가가 미쳤겠죠. 이 점도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러시아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통화 이야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자, 원자재 가격 환율이 10% 올라갈 때 수입이 3.6%, 수출이 0.3% 증가한다는 무역협회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 급락이 외환 지급 준비율 2% 이하 예고가 나오면서 한국에 따른 원화 가치 부분도 상당히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더 훼손이 더 많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민은행이 이렇게 뭐 결정한 거는 아무래도 추석 시즌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매번 이렇게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러 번 저점을 지내왔던 39%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곧 깨지게 되면 역대급 저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POS가 넘어가면서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최장기 목표는 맞긴 합니다. 예, 맞긴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더리움이 안착화가 잘 되고 문제없이 잘 POS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이어 1이 얼마나 선방적으로 잘 경쟁하고 있는 레이어 1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던 이유는 여전히 그만큼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물량과 이더리움 NFT와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소비된 디파이 시장이 여전히 굳건했기 때문에 한동안 도미넌스 추이는 이 구간대에서 좀 머물고 있다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박스권 랠리가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이더리움 머지 관련 요약 내용을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이더리움 선물 옵션이 상당한 물량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년, 21년 평균의 3배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든지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는다 정도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계속 쌓이는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동폭이 살아 숨쉬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9월 15일 전후 그리고 1, 2주 전후 정도는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비트가 27번 문의에도 루나 못 팔아서 손해봤던 투자자가 계속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쌩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억대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매번 그때도 루나 이야기 가장 빨리 정리하고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포크가 진행이 됐던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국내 거래소가 가장 서비스가 개쓰레기처럼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포크 받고 국내에서 또 이것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과감하게 버리셔라. 차라리 해외 거래소로 넘겨서 포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게 더 빠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는 초반에 올라가는 구간대 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골로 팔 때 그때 지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업비트나 비썸을 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 그 문구를 제발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까지 않습니다. 맨날 투자자를 위한데 걔 씹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투자자를 위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아직까지도 루나를 상장을 안 시키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루나 클래식이 저점 대비 10배 돌파를 했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루나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배경은 바이낸스에서 소각되는 물량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 있고, 여기에 세력이 약간은 붙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건들 만한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잠깐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제가 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많은 돈을 넣어서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발상은 좀 내려두시길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수수료에 있는 차익 보상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 봇이 계산 대비로 막 들어가고 있는 값을 내가 그걸 산출을 해서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좀 넣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그만큼 수익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산을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쪽에서 부유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유층에서 고객들이 이 니즈에 있는 상품군을 좀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니콜라스라는 분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야, 이번에 한 차례 큰 그런 호재 거래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12,000에서 14,000을 보지 않겠냐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흔들만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전저점 17,000 정도에서 살짝 밑에 정도 구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고 해도 저는 15,000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조금만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의 고래가 갖고 있는 물량,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 이런 게 다 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물량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고 물량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과, 이더리움 알트코인에서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이 생각보다 크고요. ERP1559로 인해서 소각된 물량이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에 있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밀린다고 해도 저는 제한폭이 두드러지게 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리서치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인프라 디파이 관심이 크다라는 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대 라인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의 의미는 여전히 가격이 훼손적 가치가 나올 만큼 떨어졌다고 하면 개입할 수 있는 물량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앞에 이 문구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선물 옵션 부분에서 여전히 3배 정도 수치만큼 기다려주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비트코인 셔펀드가 1,800만 달러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롱과 셔펀드가 같이 교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안에서도 계속 머물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파이가 존재를 하구나 라는 점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예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